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남자, 금융을 읽어주는 여운봉 박사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강단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또 뉴욕 월가와 국내 금융기관을 오가면서 치열하게 승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 주식이나 ETF에서요, 배당금 받으시면 세금 15.4%만 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만약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2026년 여러분의 은퇴 계획은요,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놈은요, 세금 뒤에 숨어있는 건강보험료라는 괴물인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내년에 닥쳐올 건강보험료 폭탄 또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위기에서 여러분을 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수업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우리 5060 세대 형님, 누님들, 그리고 은퇴를 앞둔 후배님들, 우리가 미국 ETF, 특히 JEPI나 또 슈도라 그러죠. SCHD, 이 같은 배당주 왜 좋아합니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달러 배당금, 그거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권사 직원들이나 또 유튜브 많이 보시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해외 주식 배당금은 현지에서 15% 떼고 또 나머지는 국내에서 15.4% 원천 징수하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세금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준조세,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였습니다. 많이 내시는 직장인 한 분은요, 보수의 소득으로 무려 한 달에 직장인의 건보료부가 상한선이 있는데 이분은 실제로 상한선인 월 450만 원을 지금도 내고 계시는 분이 실제 있습니다. 1년에 무려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계신 거죠. 이 정도면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정말 세금같이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더욱 깐깐해지는데요.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A 교수님, 저는 배당금으로 1년에 2천만 원도 안 되게 받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받는 배당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국민연금 있고요. 또 사적연금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은행이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룰 ROC라고 하는 원금 반환 문제까지 다 섞여 들어갑니다. ROC 즉 Return of Capital이라고 하는데요. ROC는 특히 미국 고배당 커버드 콜 ETF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용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당률이 연 10%가 넘는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4살을 깎아먹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4060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turn of Capital, 우리말로는 원금 반환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이 소통할 때 그냥 줄임말로 ROC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요. 마침 ROC란 용어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고배당 ETF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4060 세대 투자자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고배당 ETF에 혹해서 투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바로 ROC 때문입니다. 해당 ETF가 그동안 실제 이익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투자한 고배당 ETF를 여러분이 파는 시점에선 양도세 폭탄도 맞고요.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ETF 공부도 할 겸 그 이유를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ROC, 즉 원금 반환이란 쉽게 말해서 ETF가 투자를 잘해서 번 이익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가 맡기는 원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이때 내 통장에 들어오는 ROC는요, 이익이 아니라 내 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때는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00원에 ETF를 샀는데 ROC로 도중에 1,000원을 돌려받으면 나의 평균 매입 단가는요,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ETF를 파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양도세가 왕창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월배당 ETF들은요,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원금을 헐어서 배당을 주게 되면 ETF의 순자산, 이걸 NAV이라 그러죠. NAV. 이 NAV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주가는 우하향하게 되고 나중에는 원금 자체가 쪼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연 분배율이 12%, 15% 이렇게 높다고 홍보하지만 그 중에 절반이 ROC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는 수익은요, 6에서 7%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내 돈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배당주라고 해서 무작정 믿고 투자했다간 내 원금과 주가가 같이 녹아내려서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률 숫자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건보료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시킬 3가지 쥐레, 이거를 하나씩 제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쥐레입니다. 소득요건 2천만 원의 벽인데요.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 또 국민연금 받으시죠. 만약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신다면 연간 이것만 해도 1,200만 원은 이미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한도가 얼마죠? 800만 원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 배당 ETF로 월 70만 원을 받고 있다면 1년만 해도 840만 원이 배당금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볼까요? 1200만 원 더하기 840만 원 하면 2000만 원이 초과한 204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박탈 기준인 2천만 원 기준보다 40만 원이 더 많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준을 초과한 단돈 40만 원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하고요. 또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쥐레입니다. 사업소득의 함정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이 되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연간 500만 원을 넘으면 박탈입니다. 세 번째 쥐레죠. 바로 재산세 과표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소득이 적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다면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이 넘는 분들이 동시에 소득이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또 피부양자 박탈입니다. 집이 있고 소득이 잡혀서 지역 가입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집 그리고 소유한 자동차에까지 점수를 매겨서 건보료를 뜯어갑니다. 건보공단이 여러분의 아파트와 재산에 빨대를 꽂은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ROC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미국 월배당 ETF, 특히 커버드 콜 상품들 요즘에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여기서 주는 분배금의 내역을 잘 뜯어보셔야 합니다. 100% 기업 이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는 원금 반환, 즉 여러분이 낸 원금을 돌려주는 성격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이걸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다르다는 거죠. 현재 국세청에서는 해외 상장 ETF에서 나오는 모든 분배금을요,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나는 단지 내 돈 원금을 돌려받은 건데 국세청과 건보공단은 이걸 소득으로 잡아서 내 연소득 2천만 원 계산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항상 강조합니다. 은퇴자는 ISA, IRP와 같은 절세 계좌가 아닌 증권사의 일반 위탁 계좌에서 고배당 커버드 콜 ETF를 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솔루션 이제 나갑니다. 첫째, ISA 계좌의 재발견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은요, 분리가세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ISA 계좌 안에서 여러분이 배당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이건 9.9%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잡히지 않고요. 또 금융종합과세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적연금에 속하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파워입니다. 이 두 계좌는요, 과세 이연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낮은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죠. 참고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은 연간 수령액의 50%가 건보료 점수에 반영이 되지만 사적연금에 속하는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액은 여러분이 얼마를 많이 받아도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 박탈이나 건보료 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열을 좀 올렸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금융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내 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건보료 폭탄과 피부양자 박탈 정말 무섭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ISA와 또 연금 계좌라는 이런 방패를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남들보다 더 넉넉하고 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수익을 쫓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제 수업 첫 시간에 항상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월가 출신 금융을 읽어주는 여운봉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